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여러분 잊지 말고. 이게 순간 도움이 너무 힘들어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전화했어요. 그 발망치 소리, 그 발 쾅쾅거리는 소리랑 문을 너무 이렇게 세게 쾅쾅 닫는 소리랑 이런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참다가 경비실에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경비 아저씨께서 이렇게 통화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제가 되게 예민하다는 듯이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위에서 애기들이 뛰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해서 그 위층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주머니께서 지금 그딴 거 들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냐고, 그렇게 예민하면 아파트 살지 말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그래서 아무튼 되게 이게 순간 도움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드려봤어요. 제가 요즘 오디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디오 게시판에 자주 들어가는데 층간소음 우퍼 99,000원 이렇게 써있는 걸 제가 게시판을 글을 엊그저께 우연하게 봤는데 이런 사연이 들어왔네요. 발망치 소리가 진짜 끔찍하죠. 저도 이렇게 투병하는 동안에 발망치 소리에 좀 한동안 시달려가지고 그게 얼마나 되게 좀 심한 스트레스인지 좀 깨달아서 그 이후로 집에서 실내화를 신기 시작했거든요. 내 밑에 층도 나랑 똑같이 괴로울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정말 그 소리밖에 안 들리죠. 정말 그것 때문에 더 병드는 것 같고 너무 힘든데 나는 그거 어떻게 참았지? 진짜 힘들었는데. 야,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층간소음 일으켰다라는 말이 되게 듣기 싫은 분들은 내가 층간소음을 유발을 했다 안 했다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입증하는 데 주력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을 참지 못해요. 너 아는데? 이런다고.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드물어요. 다 내가 피해자이고 싶어 하지. 그래서 증거를 내밀어도 화를 내는 건 당연하죠. 증거를 내밀어서 입증이 되어봤자 내가 가해자라는 사실밖에 입증이 되는 게 뭐 더 없는데 정말 우리 그것 때문에 못 사시겠다면은 이사 갈 수는 없잖아요. 아마 이런 종류의 고민을 충분히 많이 한 사람들이 결국에 마지막 방법으로 층간소음 스피커를 선택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야, 이건 진짜 모르겠네요. 이거 좀 댓글로 좀 뭐 이런 종류의 문제를 겪는 분들이 너무 많을 테니까 자기 경험담이나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90년생 정의형이라고 합니다. 저를 보면 항상 사람들이 허지웅 닮았다는 소리 못 들어봤냐고 이렇게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저와 외모적으로 닮았다는 허지웅님과 마주 앉아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사실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정석적인 테크트리를 타서 직장에 다니게 된 그런 세대들이거든요. 요새는 이제 새로운 직업군들도 많이 생겨나고 특히나 뭐 20대 초반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돈을 또 벌 수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지면서 사실 저희 세대들은 좀 멘붕이 오기도 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그냥 직장 생활에서 나에게 미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허지웅님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긴 해요. 이게 이 전통적인 의미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직업들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 직업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나는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과연 저 사람들이 버는 한 달 수익이나 뭐 쉽게 벌 수 있나? 뭐 이런 종류의 생각을 하면은 박탈감도 생각할 수 있고. 근데 계속해서 중요한 어떤 종류의 새로운 플랫폼에 무언가는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운 좋은 몇 가지들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지금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건 유튜브겠죠. 근데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죠. 왜냐면은 뭐 불과 10년 전만 돌아보더라도 당연히 쉽게 뭐 생각할 수 있는 답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플랫폼에서 일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누군가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박탈감 때문에 내 직업 자체 혹은 그 삶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거는 실제 처한 현실보다 너무 크게 불행의 돋보기를 일부러 갖다 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어요. 사실 우리가 돈을 버는 방식은. 그래서 생산수단이 없는 우리 대부분은 노동자죠. 그 오너, 나한테 월급을 주는 누군가는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산수단이 있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 돈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개막함으로써 이게 그 벌 수 있는 총합이 엄청나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액수로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돈이 돈을 버는 돈 벌기라고 해야 되나? 재화 쌓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다 매달리는 것 같아요. 저 여기 살 때도 너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대체 빌라를 왜 사냐고. 전혀 뭐 현실 사회에 맞지 않은 인간이라고 되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냥 여기 산 이유가 더 이상 이사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파트 살 돈은 안 되고. 그러니까 빌라 산 거지 뭐. 다들 당연히 집을 사면은 가격이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 그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무언가를 사면 다 중고가 되고, 중고가 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집만 계속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지 현대사회를 좀 더 잘 살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뭐 요즘 관심을 갖고 경제 뉴스 같은 거 좀 많이 보려고 하기는 해요. 그 요약컨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히려 그렇게 그냥 플랫폼의 유행에 따라서 막 흥하고 금방 져버리는 그런 것들에 이제 일희일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피해의식을 느끼기보다는 자본주의 체제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생산수단을 갖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 체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내가 노동자로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한 개인으로서 좀 더 많이, 좀 더 수월하게 내 노동력에 걸맞는 이 경우에는 급여겠죠. 급여를 받아오고 또 뭐 앞서서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재테크도 가능하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영리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는 게 그게 오히려 맞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엄마에 대한 일증이 너무 커서. 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34살 직장인인데요. 엄마랑 아버지랑 별거하신 지 꽤 됐고, 어렸을 때 되게 가정폭력을 조금 당해서 그것 때문에 정신과 상담도 되게 오랫동안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결혼할 때가 돼서 아빠는 참 부르기는 쉬운 것 같은데 엄마에 대한 일증이 너무 커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 들어서 남겨봅니다. 그냥 이럴 때는 너무 이제 이게 되게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나한테 중요하고 더 무거운 가치인가를 저울질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혼식에 이 양가 부모님이 다 오셔가지고 계시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은 거짓말로 화해하거나 혹은 거짓말로 이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어떤 게 더 큰 것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옛날에 이제 30살 초반 결혼을 했었는데 오래 못 갔죠. 어쨌든 근데 결혼식 때 아버지 안 오셨어요. 그리고 저 이번에 암 걸려서 이렇게 있을 때도 아버지 안 오셨어요. 물론 이제 두 번 다 연락은 저한테 왔는데 연락에 늘 조건들이 있어요. 뭐 아무튼 저 지난번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그 이해는 뭐 저는 예전에 다 했어요.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이해는 다 했고 뭐 굳이 친구가 되고자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남의 어떤 비극이나 위기를 이용해가지고 관계를 개선해보고자 한다는 게 되게 치졸하지 않나요? 아무튼 사연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없고요. 어머니와의 관계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하니까 장기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혹은 과거에 나한테 무슨 짓을 한 누군가 때문에 지금 내 인생에 지금 현재가 이 모양 이 꼴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의 지금 이 모습을 만든 거는 그 사건이나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 되게 엄정하게 그거를 깨달으셔야 되고 그걸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내가 지금 실제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실제보다 더 크게 느끼게 만들어요. 커 보이게 돋보기를 갖다 댄 거야. 그 생각을. 그래서 돋보기를 치워야 돼요. 그 돋보기를 치우려면은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혐오하는,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했었죠?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대화를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어머니네요.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그때 그 일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초래되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머리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다음 단계로 가기 되게 편해집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 결혼을 앞두고 그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 되실 분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보셔가지고 부모님이 두 분이 다 결혼식장에 계시는 게 중요한지, 그 두 가지 가치 중에 어떤 게 더 무겁고 큰 가치인지를 먼저 따져보시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매번 저보고 배고파서 좀 시켰는데 먹고 하죠. 먹고. 나 앞접시를 줄 테니까 이거 안에 그릇 들었거든요? 탕수육을 먹읍시다. 사람들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매번 저보고 착한 사람이라고, 너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항상 헤어질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제가 이런 점이 좀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정을 안 주려고 하는데, 계산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이상한 걸까요? 약간 울먹거리신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얼마 전에 또 하나 관계가 끝나신 것 같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100% 믿는 상황이 갑자기 깨진 거잖아요. 굉장히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또 생각나는 건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억지로 뭐 나쁘려고 노력을 해봤자 그거는 위약이 되고, 위약은 차에 쓸데없는 게 위약입니다. 예. 이건 절 믿으세요. 제가 위약을 많이 부려봐서 합니다. 예. 삶의 모토가 위약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본인은 그렇게 뭐 억지로 나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봤자 안 돼요. 잘 안 될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순수하게 계산 안 하고 관계를 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관계에서 계산을 합니다. 나는 계산을 하기로 결정했어! 라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혹은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로부터 듣기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아무튼 상대 파트너가 늘 떠날 때 그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우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사연 주시는 사연자분이 먼저 좀 기민하게 혹은 눈치 빠르게 관계가 끝나서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걸 느끼시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상대방이 관계를 끝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의뢰이 따라붙는 얘기겠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말씀하신 얘기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예,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애가 끝난 직후에는 중요한 판단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굉장히 과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나는 늘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계산적이지 못할까? 라는 생각이 더 드시는 걸 거예요. 예. 아무튼 제가 바라는 거는, 제발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이
슬픔, 밤에 잠 못 자는 그런 종류의 어려움이 좀 짧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회차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들려주시고 나눠주실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꼭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여러분 잊지 말고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사연이든 괜찮으니까 구구절절 남겨주세요.